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리트엔드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파인튜닝, 그 다음에 보다 더 효율적인 파인튜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지난번까지 해서 파인튜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간략하게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좀 효율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리테인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언어를, 특히 지금 우리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프리테인드 모델을 보고 있으니까요.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우리에게 주신 문서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루겠지만 문장을 이제 또는 이제 문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미 그 문장의 그 문장의 이제 그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센티멘트가 부정인지 긍정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언어 모델은.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프롬프트 러닝과 관련해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프롬프트 튜닝, 프리픽스 튜닝, 뭐 펫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 모델을 우리가 한번 잘 만들어 보자입니다. 일단 그 언어 모델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몇 개 본 게 있죠, 그죠? 이미지 모델로 이제 많이 쓰이던 게 이제 워드 벡터도 있고 커브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엘모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GPT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번 수업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GPT부터는 이제 엘모랑은 다르게 이제 LSTM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우리가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풋이 이렇게 인풋 토큰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로 좀 이게 안에가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정확하게는 트랜스포머에서의 이제 디코더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스포머에서의 딱 디코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었고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가는 디코더에서 인코더의 정보를 가져오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 디코더 인코더 어텐션이 있었는데 GPT는 사실 인코더 디코더라는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인코더 디코더는 문장을 번역한다든지 그죠? 문장을 인풋으로 받고 새로운 문장을 위해 생성하고 싶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이 들어오면 그 음성에 대응되는 대응되는 텍스트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죠? 그렇게 시퀀스가 인풋으로 받고 또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내보낼 때 우리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활용을 합니다. 그죠?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 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결국 그 다음 단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인코더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죠? 사실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인코더인데 인코더의 구조가 그냥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랑 똑같이 생겼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PT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디렉션이 아니라 이제 유니 디렉션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정보가 과거로 오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버트를 살펴봤습니다. 버트는 이제 GPT와 유사하다면 유사한데 약간씩 세부적인 면은 좀 달라요. 또 포지셔널 인코딩하는 방법이나 뭐 세그먼트 인베딩 하는 거나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세부적인 거 빼고 좀 굵직하게 다른 거는 뭐라고 했죠? GPT는 이렇게 유니 디렉션인데 미래에서 과거로 오지 않죠. 그죠? 즉 여기서 여기 시점에서 이전 시점으로 가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바이 디렉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바이 디렉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CLS, 그다음에 이제 SEP, SEP라는 이제 또 이런 스페셜 토큰도 존재하면서 두 개의 문장을 이제 하나의 인풋으로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버트에서는 이제 미래 토큰도 이제 여기에 그죠? 이 방향으로 즉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가는 바이 디렉션으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나중에 문장 분류 같은 거에 쓰고 싶을 때 문장 분류를 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정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도 그 단어의 왼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오른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단어를 잘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언어나 영어 문제를 풀 때, 그죠? 뭐 빈칸 채우기 그런 문제 있었죠. 그런 문제를 풀 때 왼쪽에 있는 단어나 왼쪽에 있는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단어나 오른쪽에 있는 문장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버트도 그런 의미에서 바이 디렉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다르다. 프리트레이닝 할 때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단어 예측이라고 한다면 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해 버리면 사실은 이제 이미 미래에서 정보를 데려와 버리니까 그대로 외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정말로 이 언어를 잘 이해해서 그 다음 단어를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외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라는 걸 씌워줘가지고 그냥 외워버리지 못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마스크가 있으면 실제 어떤 단어가 있었을 텐데 그 단어를 이제 여기서 내뱉기를 원하겠죠. 그죠? 이전 단어, 두 번째 타임 스텝의 단어, 세 번째 타임 스텝의 단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타임 스텝의 단어 우리 여기 있고. 근데 얘를 이렇게 줘버리면은 그 정보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죠? 외워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일부를 마스크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그 완전 새로운 단어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대로 외워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에 이제 뭐 잉글리시라는 게 단어가 와야 되는데 그죠? 즉 여기서 잉글리시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풋으로 잉글리시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라는 걸로 갑자기 교체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잉글리시 맞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냥 외워버리는 사태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버트에서는 또 전체적인 이제 정말 그 문서 전체, 문장 전체를 잘 이해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도 같이 두 개의 태스크를 같이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태스크를 같이 수행하면서 프리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뭐 파라미터나 오비팅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라지 스케일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지금은 이제 다음과 같이 약 5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 개수를 가진 모델도 존재한다. GPT-3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GPT-3가 이제 뒤에서도 다시 나올 텐데, GPT-3 같은 경우는 이제 175개, 175개면 참 좋겠대.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죠. 17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메가트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5,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프리트레이닝 모델, 이런 대량의 이런 정말 이런 뭐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형 언어 모델을 지금 기술력으로는 이제 지금의 하드웨어로는 학교에서 만들긴 좀 쉽진 않고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잘 활용할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오픈 AI나 이제 뭐 아니면은 뭐 구글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줘요. 하지만 모든 회사가 구글이나 오픈 AI가 아닙니다. 모든 회사가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정도 규모에.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오픈 AI나 구글이 아닌 이상 이제 그들이 공개한 언어 모델을 우리 회사에 아니면 이제 우리 연구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연구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단 파인 튜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가 뭐 프리트레이닝이 끝났으면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 가지고 와서, 그죠? 그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더 학습을 더 시켜주는 겁니다. 즉, 체력이 좋은, 체력을 엄청 잘 길러놓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어린이를 데려와서 축구를 우리가 엄청 열심히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무용을 엄청 열심히 가르쳐 준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특화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걸 하는 게 파인 튜닝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런 파인 튜닝을 이제 각 태스크마다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죠? 각각의 태스크가 뭔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개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QA 그러면 이제 QA가 뭔지 모르면 안 되고요.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스쿼드 뭔지 모르면 안 되고요. 스쿼드는 이제 QA 태스크에 대한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여기 NER, 개체명 인식이 뭔지 모르면 안 되고요. 개체명 인식도 우리가 먼저 봤죠. 그래서 지금 저희 수업이 프리트레이닝과 이제 파인튜닝을 다루고 있는 주차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각각의 태스크가 뭔지부터 해서, 그죠? 어떻게 파인튜닝 하는 것까지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 개로 가게 된다면, 이 머신러닝 개로 가게 된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하는 요소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이제 버트의 파인 튜닝이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그때 예시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데요. 우리가 버트를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우리가 이제 위키피디아나 뭐 뉴스나 그런 걸로 데이터를 모아서 프리트레이닝을 엄청 잘 시켰어요. 그 다음 단어 예측하고, 그 다음 문장 예측하고, 그죠? 그 다음 문장인지 아닌지,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그걸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이 잘 된 버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버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뭐 센텐스의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다. 주어진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감정적으로 그걸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더 잘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에도 트레이닝 셋이 있고 뭐 밸리데이션 셋도 있고 테스트 셋도 있어요. 트레이닝 셋은 보통 레이블이 있습니다. Y. 즉 트레이닝 셋이 문장, 그다음에 그 문장이 긍정인지 또는 부정인지 레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한다는 거예요. 프리트레인된 모델 가지고 와서 이제 요 추가적인 데이터로 더 추가적인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에서 얼마나 잘하냐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결과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네, 그렇고요. 자, 하지만 이제 그게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요 그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버트를 우리가 이제 RT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파인 튜닝을 시키는데 실행할 때마다 똑같은 코드로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이 실행을 하는데 실행할 때마다 랜덤 시드를 고정하지 않는 한 실행할 때마다 20번 실행한다. 그러면은 잘 되는 게 여기 보시면 7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케이스도 있고 불안정한다. 네, 이 이유에는 이제 랜덤하게 랜덤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요소는 이제 처음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드랍아웃에서 어떤 걸 죽일지,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우리가 배치 단위로 이렇게 샘플링해서 스몰 데이터의 이 일부 단위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는데, 그 배치의 구성,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파인튜닝은. 특히 버트 라지 모델이. 그래서 그러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니까. 여기서 파인튜닝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 버트 프리트레인 된 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이제 추가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라는 건 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트레인 데이터로 레이블 있는 걸로 쭉 전체를 학습을 합니다. 클래시파이어랑 버트 프리트레인이랑 전체를 다 학습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파인 튜닝이고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